오늘 또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임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우선 아침밥부터 먹기로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기 귀찮아 식사 후 바로 조선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복을 입고 식당으로 갑니다. 매번 비슷한 메뉴라 며칠 먹었더니 이것도 좀 질리긴 하지만 거의 굶으면서 다니는 한국에서의 아침 출근길을 생각하면 이것도 충분히 호화로운 아침 식사이긴 합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 정문에 도착해 있는 조선소 통근 버스를 타고 바로 조선소로 이동하는데 출근 버스라서 그런 건지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좋네요. 바깥 풍경 좀 보고 있으니 금방 조선소에 도착합니다. 선박이 본격적인 손상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소위 드라이도크에 상가를 했는데 버스 하차 지점에서 비교적 가까워 걸어서 가기로 하고 조금 걸어가자 저 앞에 도크 내에 상가되어 있는 선박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 따거들이 벌써 수리 작업을 시작했네요. 파이팅 넘치게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묵은 때도 벗길 겸 시원하게 물 청소를 해주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손상된 철판 부위를 잘라내고 용접해서 철판을 교체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박의 길이는 대략 400m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선박이 상가할 수 있는 독고 시설을 갖춘 조선소는 중국이 거의 유일할 듯 합니다. 수리 작업 확인에 앞서 도크 아래로 내려가서 상가된 선박의 하부 상태를 먼저 한번 보고 가기로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도크가 무척이나 깊습니다. 도크 아래에서 전체를 드러낸 선박의 모습은 정말 뭐든지 다 크고 거대하며 선박의 뒤쪽에서 앞으로 바라본 선박의 모습은 저 앞쪽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침 작업자들이 프로펠러를 발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향타와 프로펠러의 크기가 웅장합니다. 작업자들이 붙어있는 모습이 마치 미니어처 같이 작아 보이네요. 이쪽 벽면이 수문 같은 곳으로 외부와 차단하여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주나 봅니다. 앞쪽으로 이동하여 선박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봅니다. 삶은 언제나 피곤하죠. 도크 안이 워낙 넓다 보니 이런 곳에 짱 박혀서 쪽잠이라도 자면 들킬 염려도 거의 없고 피로도 풀 수 있고 좋죠. 앵커 체인의 상태 확인을 위해 도크 위로 빠져 있는데 체인의 크기도 상당합니다. 도크 내 선박 하부의 모습은 대충 둘러본 듯해서 다시 도크 밖으로 나와서 사고 수리 작업 상태를 둘러보러 선박 안으로 이동합니다. 계단은 여전히 무섭네요. 여기저기서 우리 중국 따거들이 파이팅 넘치게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선박과의 충돌로 선박 철판과 파이프 라인 등이 찢어지고 변형되는 손상을 입어 파손된 철판과 파이프 라인 등을 잘라내고 그 부분을 새로운 철판과 파이프 라인으로 교체하여 용접하면 되는 수리라서 수리 작업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괭웨이가 놓여 있어야 하는 상대선과 직접 부딪힌 곳도 수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손상 철판을 산소로 자르고 새 철판을 용접해서 붙이고 그라인딩까지 완벽합니다. 화물창 내부의 수리 작업도 확인을 하는데 수리를 위해 화물창의 뚜껑을 열어둬서 화물창 내부로 빛이 들어오니 확실히 화물창 아래로 이동하기 편안합니다. 여기도 중국 따거가 파이팅 넘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곳까지 파손되어 있어 발판용 비계가 아주 높은 곳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뒤편으로도 수리가 진행되고 있어 좁은 공간을 키워서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중국은 따거뿐만 아니라 누님들도 산소로 철판도 자르고 용접해서 철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수리 작업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수리 범위 등을 확인한 후에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엔진은 도대체 얼마나 클지 궁금해서 엔진 등 기계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실로 이동하는데 기관실도 한참을 가야 할 만큼 멀리 있습니다. 기관실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중앙에 놓여 있는 압도적인 크기의 기관이 보이는데
바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11기통의 이행정 디젤 엔진으로 최대 59,600kW 출력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이 큰 선박을 추진하는 주기관입니다. 길이 22m, 높이 18m, 그리고 무게는 2250톤을 자랑하는 괴물같은 놈으로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대략 250톤의 연료를 소비해서 최대 24.5노트의 속도, 즉 시속 대략 45km의 속도로 이 큰 배를 추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9,600kW 용량의 엔진을 발전기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략 12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울의 한 개 구인 금천구 전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출력의 엔진이긴 합니다. 선박이 워낙 크고 기계 장비들이 많다 보니 소비하는 전기도 엄청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도 크고 많아서 4,300kW 용량의 발전기 3대와 2,800kW 용량의 발전기 2대에서 총 5대의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의 발전 용량만 총 18,500kW입니다. 금방 봤던 주기관 출력의 3분의 1 정도의 출력은 되네요. 컨테이너 선의 경우 많게는 1000개 이상의 냉동 컨테이너를 선적하는데 냉동 컨테이너의 냉동기도 전기 소비량이 제법 높아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이 외에도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수많은 기계 장비들이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열 교환을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보일러도 보이고 그 외 엄청난 수량의 펌프들과 해수를 청수로 바꿔주는 소위 조수기도 있고 각종 기계 전자장비들이 보입니다. 선박 기관실의 기계 장비들은 다음 기회에 함께 자세히 둘러보기로 하고 오늘의 메뉴에 대한 두근 그림과 기대감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비빔밥과 미역국은 언제나 옳은 조합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즐기면서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